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정말 손하고 힘이 엄청 좋은 무슨 히어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사람 말고요, 그런 현실적으로 손하고 힘이 엄청 좋은 그런 사람이 등산하시는 발목을, 등산화 위로 말이죠, 그렇게 발목을 뒤에서 잡았어요. 그럼 발목에 손자국이 남을까요? 그것도 멍이 들 정도로? 이게 가능한 사람이면, 그 정도 손하고 힘이라면 그냥 손으로 이불 빨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탈수까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장어 총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장어 총장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장어 총장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긴가민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하거나 놀랄 상황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한 번은 밤낚시를 하는데 몇 미터 앞에 시꺼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슬쩍 보니까 멧돼지네. 멧돼지가 내려와서는 제 옆으로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몇 초 됐으려나? 그게 진짜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녀석은 그냥 무심하게 몸을 돌리더니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밤낚시하다 귀신보다는 사람 때문에 놀라거나 무서울 때가 많죠. 조용한 밤에 저수지에서 혼자 대를 들이우고 찌에 집중하는데 언제 왔는지 바로 뒤에서 좀 잡혀요? 뭐가 좀 나와요? 뭐 잡아요? 이렇게 등등. 이거 진짜 몇 번을 경험해도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밤 12시 훨씬 넘어서 새벽에 5명? 6명? 그쯤 되는 남자들이요, 푸대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걸 들고 제 뒤쪽을 지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그 사람들이 산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안 보일 때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켰는데 안테나가 안 잡혀요.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심상치 않아서요,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짐 싸서 바로 내려와서는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하니까 경찰들도 바로 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좀 전 그 사람들을 찾았는데 죄다 무슨 주황색 도복 같은, 한복 같은, 어쨌든 다들 주황색으로 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저도 경찰도. 그런데 경찰들이 조사해보니 신분들 확실하고 기수련 모임? 그런 거래요. 푸대처럼 보인 건 옷을 담은 누런색 가방이었고, 이렇게 무서웠던 것들도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제가 형산강에서 경험한 건 절대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직까지도 의문이고 잊지 못하는 경험이라는 거. 그날 제가 갔던 곳은 형산강에 있는 라는 곳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왜 그곳에 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낚시하기 좋고 좋은데 다 놔두고 왜 거길 갔었는지. 그것도 거기는 뭣도 모르고 초행길인데다가 그냥 필드 분위기나 볼까 하고 지도 보고 찾은 곳인데, 그날 아주 진짜 절친인 친구랑 저랑 해서 둘이 낚시를 가게 됐어요. 낚시야 그때 당시에도 조력은 꽤 있던 터라 어디든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 계획을 잡았던 곳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하기서 처음 가려는 곳도 형산강은 형산강인데 어차피 거기도 모르는 곳이니까 밤낚시를 하겠다고 출발해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자리 잡고 낚시를 하려는데 저 멀찌감치서 차가 오더니 남자 몇이 내려요. 그러고는 무슨 포획단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낚시하면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말로 들어서는 형산강이 낚시금지 구역이 됐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낚시금지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구간별로 낚시금지 구역이 됐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어쨌거나 그때는 그렇게 낚시금지 구역이라는 거는 알지를 못했었어요.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금지 구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그쪽 부근은 낚시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좀 그렇다 웃으면서 좋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웃으면서 말로 대충 좋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알아듣는 척하면서 고맙다 그러고 거기서 나왔어요. 알려준 곳으로 가려고. 가면서 친구한테 어딘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알겠냐고. 그래서 저도 낸들 알겠냐고.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집으로. 근데 그냥 거기까지 가고 그렇게 된 거 돌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 잡고 그냥 하루 뻗팅기다 가자고. 그게 둘이 이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계획처럼 가다가 대충 괜찮아 보이는 곳이 보여서 낚시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나중에 또 정신을 차렸을 때는 거기가 정상적인 낚시가 불가능한 그냥 주변이 거의 다 늪지인 것 같은 그곳에 왜 갔었는지 저랑 친구는 뭐에 홀렸었나 싶었던 뭐 그런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앞에서처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요 친구가 몸에서 체액이 나올 것 같다면서 그걸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가던 길에 대충 차를 세우고 저도 얼떨결에 친구 따라 대충 체액을 해결했죠. 그런데 그때 눈앞 풍경이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하루만 버팅기다가 가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자리를 잡았죠. 내려가서 보니까 위쪽에서 본 거랑은 상황이 좀 다르네. 늪지고 수위도 생각보다 낮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곳을 찾아서 움직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거기서 낚시를 하냐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가냐 선택지는 이거 두 개. 근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낚시죠. 낚시꾼이. 친구랑 전 낚시꾼이 낚시를 해야지 집에 들어가면 쓰냐면서. 낚시 준비를 마치고 친구랑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 하니까 어두워져요. 인가도 없고 불빛도 없는 형산강 늪지에 저랑 친구 단둘만 있어요. 그날따라 달도 없고 입질도 없고 풀벌레 소리도 없어요. 밤낚시 분위기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 밤하늘 별들에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은 그런 고요함.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심취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언제 왔는지 멀찌감치에 낚시꾼이 보이더라고요. 대략 50m 그쯤? 거리는 정확하지 않지만 낚시하는 사람이라는 그 실루엣은 확실히 구분이 될 정도였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쯤. 낚시하느라 주변에 관심이 없던 것도 사실인데 이상하다 진짜 언제 왔지 싶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하고 분위기나 볼까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몇 미터 정도 앞까지 가서 좀 잡았냐면서 혹시나 놀랄까봐 인기척을 알릴 겸 인사를 건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는 미동도 없어요. 못 들었나? 심취했으면 그게 정상이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발밑은 점점 질퍽거리고 앞쪽은 그냥 다 늪지더란 말이죠. 등산화를 신었는데 이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다시 앞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까지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방금 전까지 분명 제 눈으로 봤는데 소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 놀랬죠.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제 다리가 무릎까지 빠져 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진 신발 때문에 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멈췄었는데 그래서 황급히 나가려는데 물속에서 누가 발목을 잡아요. 처음에 이게 수초에 발이 엉켰던지 뻘에 빠져서 그런 건가 했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뭔가가 오른쪽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온몸에 털이란 털은 죄다 일어나고 제가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미끄러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더 미끄러지고 그게 마치 제 발목을 잡은 그 뭔가가 저를 물속으로 당기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거든요. 그러면서 어찌어찌 간신히 빠져나갔고 그리고 그때 괜찮냐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제야 친구가 보이고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물쪽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때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냐 나 죽나 보다 이랬었거든요. 엄청 무섭고 떨리고 뭐 살아온 날들이며 가족들 얼굴 다 지나가고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욕까지 하면서 물속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때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다리까지 걷어올리면서 제가 겪은 일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만 돌아가자고 그래요. 낚시도 안 되고 어제 좀 심상치 않다면서, 기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더 있어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다면서 자리 정리하고는 바로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그 뒤에 뒤집어진 게 진짜, 돌아와서 씻는데 발목에 선명하게 손자국이 있어요. 이게 발목을 삔 거라든지 부딪혀서 멍든 거라고 할 사람도 있겠는데, 그럼 통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통증이 있어야겠죠? 근데 아픈 건 1도 없어요. 그냥 사진처럼 손가락 모양으로 멍만 들었어요. 마치 제 발목을 뒤에서 움켜쥔 것처럼.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부딪혀서 멍이 들었든 뭐가 제 발목을 잡았든 그게 뭐든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등산화를 신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등산화를 신은 발에 저 정도 흔적을 남긴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건 멧돼지를 마주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두려움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해도 설명도 안 돼서, 단 확실한 건 그날 밤 제가 경험한 건 절대 착각도 아니었고요. 미신이나 귀신을 믿지 않는 제게 분명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준 경험이라는 거죠. 장어 촌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살벌하네요. 확실히 밤낚시는 여럿이 가고 정확히 지리를 알고 있고 안전한 곳에서 해야. 그런데 등산화를 신었는데 발목에 손목으로 잡은 흔적이라 아구임이 엄청나네요. 진실이 어떻든 그게 뭐가 됐든 어쨌든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겠죠? 뭐였을까요? 그날 그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